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아힘 시즌 8 매주 수요일 대전 충청 지역 현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 대전에 높으신 분들이 이 왼수 같은 방송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제작한 프로그램인데 그걸 욕하는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웬스데이 대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청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청춘학교. 청춘학교는 배움의 열정을 가지신 어르신들이 한글, 국어, 영어, 수학도 배우고 영화, 연극, 전시회 관람도 하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는 열린 배움터입니다. 배움, 나눔, 행복이 있는 청춘학교에서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학생과 재능 기부를 해줄 선생님, 그리고 후원자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 무료, 선생님 무료, 후원회원은 유료. 기부금 영수증 발행됩니다. 전화 042-254-2007번이나 010-6620-8255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에서 대전 청춘학교를 검색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웬스데이 대전 이번 주 재규상팀 함께합니다. 재규상팀의 수계 오마이뉴스 장장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수계 장재환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직위 해제된 중등교사 이규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규 이규현입니다. 그리고 전문 방송인 대전 참여대체 시민연대 김상기 아름다운 참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특징 없는 김상기입니다. 네, 우리 아임 시즌 8 오늘이 마지막 방송입니다. 공식적으로도 그 키워드 뉴스 브리핑 종합편 빼면 이게 마지막 녹음이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금방 가네요. 금방 가죠. 네. 이기현 선생님이 특히 이거 시작하실 때 막 안 한다고 막 빼시다가 네. 한번 해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라고 했는데 어떠셨어요? 이제 끝났네요. 네. 네. 막 오늘 되게 시원한 마음으로 왔고요. 네. 두 분이 너무 잘 도와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제가 잘 이렇게 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묻혔다고 생각하세요? 네. 너무 덜 묻혔나요? 스스로 잘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사실 그 저희 녹음하기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접했어요. 사실 제가 많이 그동안 약 올리고 놀렸는데 우리 지정배 선생님께서 또 녹음 날짜 기준 월요일인데 삭발을 하셨다고요? 예, 그 해고자 복지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그 해고되신 선생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법의 노조 취소를 위해서 이제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좀 강력하게 정부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삭발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로 이렇게 행진도 진행하시고 지금 법의 노조 취소에 관한 토론회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법의 노조는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냥 시행령으로 딱 통보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서도 그걸 철회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ILO의 권고도 있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회수석 그만둔 사회수석이 찾아와서 이제 비공개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적기를 놓쳤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조금 사람들의 그런 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그러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가도 돼요? 네. 적기를 놓쳤다고요? 언제가 적기인 그 거죠? 적기가 아닌가 보죠. 우리 대체 언제가 가능한 적기예요? 문 대통령님 대통령 지지율 높을 때가 적기인가요? 아니면
역전돼서 낮을 때가 적기인가요? 아니 뭘 어떤 걸 그 시기를 보는 네. 거죠? 저는 또 전교조 대전지부에 좀 불만이 있는 게 지정근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삭발하신 거잖아요. 세 번째셔요. 세 번째세요? 전문 삭발꾼이시군요. 근데 왜 지부장님 안 해요 삭발? 역대 다 했었는데 현 지부장 왜 안 하세요? 네, 이제 이번에 이제 원복투가 이렇게 삭발이어가지고 대상자가 이제 해고자 그 선생님들이 대상이셔가지고 지부장님은 공지니까. 그러니까 언제 적기예요? 전에 한번 삭발이 언제 한번 좀 적기? 제가 얘기했다고 놓쳤죠. 예, 한번 같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아니 황교안 대표 하니까 뭐 여러분 따로 하시더만. 네. 아 그럴까요? 지부장님에게 한번 아이. 그러면 네, 소속 적극적으로 있게 한번. 해야지. 자주 하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아니, 주목을 별로 못 받은 것 같으니까 대전에서도 한번 주목받게 한번 네. 교육청 앞에서 결혼할 의지로 지부장님의 네. 지부장님께 네. 한번 꼭 본의 한번 전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마지막 방송인데 그동안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했었던 김상기 팀장님의 이 갖고 온 이야기를 오늘은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네. 행감 네. 예. 거의 매일 가셨죠? 거의 다 갔습니다. 매일 갔습니다. 찐득이. 제가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 총괄 담당자여서요. 어쨌든 갈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 또 역대 시민 그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행감 모니터링 같은 거 할 때 예. 팀장님처럼 그 단일 인물이 예. 쭉 이렇게 찐득이처럼 제가 제일 많이 갔어요. 그쵸, 네. 그 다른 박수, 단체 수고했어요. 네,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밤에 온다고 해놓고 뭐 다들 행감하러 저녁 먹고 오기로 했는데 안 와가지고 문 잠그고까지 봤다고. 기자들은 아무도 없었대요. 기자들은 나갔으니까 그 상황을 모르고요. 음. 제가 이제 늦게까지 있었으니까 장정 기자님 문이 잠긴 뭐 걸 하셨어요? 알았죠. 치료차 휴가를 네. 대전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중에 1년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11월 18일 오늘까지인데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검토일이어서 의회가 열리진 않았습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이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제8대 대전시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작년에는 그래도 좀 좋은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나아지겠구나. 또 시의회에서도 뭐 의회 패싱이라든지 의회 무시 이것 때문에 대전시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작년보다도 행정사무감사가 못한 거예요. 감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평이 있고 다만 이제 행정사무감사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전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평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작년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못했다. 김상기 팀장의 의견인 거죠? 예, 제 의견이라고 해도 됩니다. 예,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까 김상기 따위한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소리를 듣다니. 아니 이거는 시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생각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사례 구체적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은 네, 사례는 그러니까 사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운영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시의회 의원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바라볼 수 있고 같이 공유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일정들이 늦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부터 시작을 하면 못해도 최소한 일주일 전, 2주일 전에는 내용 일정들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상임위원회별로 일정들이 늦게 올라왔고, 그러니까 어떤 피감 기관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거의 막바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시작될 즈음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감사가 열렸다기보다는 좀 급하게 급조된 그러니까 듯한 느낌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건 늘 그러면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거든요. 제주도 가서 준비 안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안 했고 준비 안 하고 뭐 안 했대요? 했어요. 그 왜냐하면 화합만 했대. 화합과 소통. 행정사무감사 전에 네. 시의회 주관으로 행정사무감사 발전 토론회라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패널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귀를 기울인 의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다른 걸 했다는 거죠. 뭐 다른 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준비 부족을 하나 지적을 했고 시간 없어요. 빨리. 그러니까 얘기해주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질의를 하는 데 있어서 근거와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일례로 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
제대로 된 질의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한테 또는 주민한테 들었던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 예를 들어서 대전 방문회를 얘기를 하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문회이기 때문에 대전에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랜드마크와 방문회가 어떤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랜드마크가 있는 타 지역에 뭐 관광객 수가 늘었다든지 뭐 통계나 뭐 그런 관련 근거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 없이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대전의 방문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반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그게 랜드마크가 그렇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없다라든지 없다고 한다면 왜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근거와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런 질의를 하면서 전혀 그런 근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대전 방문회 소관부서가 대전시 문화체육관광국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거든요. 근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복지환경위원회 행감인지 행정자치위원회 또는 산업건설위원회 행감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별로 좀 전문적인 그런 질의를 하면 좋은데 이게 좀 뒤죽박죽돼 있었던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전 방문회 자료가 없다 보니까 첨예하기 때문에 대전 시민들의 복지와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아니 방문회를 환경녹지국에 물어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 환경녹지국이 방문회가 관련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왜 얘기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나왔냐는 거죠. 그래서 다른 또 질의를 보면 이 질문지를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본인이 준비한 것들. 근데 보통 질의가 끝나면 까나 요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질문지를 읽다가 다로 끝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뭘 질문한지를 모르다가 그냥 본인 얘기만 쭉 하다가 이게 쭉 하다가 깔을 그런 읽은 경우들 거예요. 많아요. 되게 보면은 깔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을 계속 들어간 거죠. 까에서 끝났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이 깔을 읽고 뒤에 그렇죠. 걸 읽어버린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황한 거죠. 예상 답변을 자기가 읽은 거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질문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온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일례를 들면 그 민주시민교육 관련 질의를 하는데 본인이 나온 고등학교 교훈을 그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소위 명문이라고 하는 자사고등학교거든요. 자사고인데 이게 강원도에 있어요. 그리고 대전이나 또 자기가 얘기하고 싶었던 경기도 교육청 관련된 민주시민교육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본인의 나온 고등학교 교훈을 가지고 왔단 말이죠. 본인이 난 학교의 교훈이 좋아서 대전에도 좀 이렇게 그런 정신이 아니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좋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건 뭐예요? 국민교육원장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뭐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그 대전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대전시 교육청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의 민주시민 교육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그걸 제대로 싶었던 안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뭐예요? 하면 안 된다.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길래 안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네,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 왜 아니 행감 보셨다면서 교육위원회 네. 소속 의원입니다. 그런 왜 이름 못 밝히면 안 돼요? 밝혀도 됩니다. 김소연 의원이고요. 김소연 네. 의원이 질의한 것들 중에 경기도에서 제작한 민주시민교육 책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 민주시민. 예, 더불어 맞습니다. 예. 그걸 뭐 문제 더불어야 말도 시민, 문제 삼았는데 민주시민. 그게 대전시에서 교과서로 채택해서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수조사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름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문제인 그 얘기도 거예요? 했고요. 민주시민 교육 자체다 편향돼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좌편향돼 있다 이른바? 좌편향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념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 도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달라.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그 강원도에 있는 명문이라고 하는 그 자사고 교훈과 그 전에 있었던 국민교육 헌장 이걸 제시를 했거든요. 근거로. 근데 국민교육 헌장은 제가 100번 양보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본인이 나온
고등학교의 교훈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그게 기준이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좋은 이렇게 거다. 이 정도는 해야지 왜 아니, 뭐- 대전은 편향됐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편향됐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아까 좌편향이라고 아니,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경기도에서 만든 거예요. 본바 대화는 저희 아는 것인데 아니, 제작 방향 이거 나중에 무서우시군요, 그분이. 아니 이거는 나중에 회의록이 나오면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 있는 자사고 교원을 띄워놓고 피감 기관에 물어봐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저도 이걸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 출세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출세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있는 내용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강원도에 있는 자사고 교원이었던 그러니까 민사고 뭐 이렇게 네, 강원도에 뭐 자사고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민사고요. 민족사관고등학교 교훈이었던 거죠. 근데 이 교훈을 왜 가지고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본인이 의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자료는 본인이 만들겠지만 그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감 시간에 굳이 본인이 나왔다고 하는 민족사관고등학교 교훈을 가지고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나 김소연 의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의원들, 아예 자료를 제시 안 하는 의원들도 많았고, 우리 주민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의원들이 보통은 이렇게 자료 조사 같은 걸 많이 해 와서 피감 기관에 그 질의하거나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또 김소연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민주시민 조례 이거를 교육을 지적하면서 본인이 나온 학교의 교훈을 가지고 사례로 들면서 네. 했다. 그게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 이제 짧은 얘기를 길게 했나요? 네. 제가 그 의원의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소연 의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퇴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 김소연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첫날. 왜 그래요? 첫날이죠. 아니 이거는 본인이 페이스북에도 올렸고 본인이 행감장에서 양해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날 11월 7일 그 행감이 진행되고 나서 오전 시간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오후 시간에는 없었거든요. 이유가 본인이 관련된 재판에 본인은 이제 변호인으로서 가지 않는다. 본인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 재판장에 법정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관련됐던 의원들 중에 또 다른 의원들 대전시의원 의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법률 대리인이 있었거든요. 그 김소연 의원 페이스북에는 바른미래당에서 나온 법률 대리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과 관련된 그 재판이긴 하지만 그 시민들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해도 구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긴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중요성이 엄청 크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보다는 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더 임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연 의원하고 무슨 안 좋은 사이 아니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오늘 김상희 팀장이 가져오신 주제는 김소연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김소연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언급됐던 우리 장재환 기자님께서 다음 얘기 한번 해줘보시죠. 저를 왜 언급했죠? 본인이 확인하시고요. 네, 뭐 언급 당했으니 감사하게 여겨야죠. 네. 저는 오늘 그 대전시가 그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그 특구로 지정됐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지난 12일에 정부가 제2차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했는데 여기에 1차에서는 선정되지 않았던 대전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도 환영을 할 뿐만 아니라 뭐 각 정당이나 뭐 단체 같은 데서도 많이 환영 논평이 났고 관련 산업이 되게 성장할 네. 것이다 뭐 이런 좋은 기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바이오 메디컬 분야에서 이제 대전이 좀 앞서갈 수 있다 이런 그리고 굉장히 경제 유발 효과도 크다. 그리고 뭐 고용 효과도 크다 뭐 이런 식의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게 꼭 좋은 거냐 이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대전 시민단체에서도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들도 그 논평을 내서 이 문제를 좀 짚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조금은 어려워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대전시가 그 보내온 그 보도 자료에서 이게 어떤 것을 그 규제를 그 완화했는지 들어보세요. 뭐 이해가 되는지. 네. 첫째.
검체 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 진단기기 개발은 인체 유래물 은행의 공동 운영을 통해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업화 여부 결정을 위한 소량의 임상 샘플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실증을 가능하대. 아우 대체. 저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특별한 허가 안 받고 한 번에 딱 실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일 것 같은데요. 네. 두 번째는요. 들어보세요. 네. 체외 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은 신의료기술 평가 2년 유예, 평가 유예 신청서 서류 간소화 등이라고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좋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기계 하나 만들면은 그거 같은데. 허가받기 전에 우선 먼저 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어떤 그 체외에서 검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뭐 기간을 두고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간.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야 그걸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죠. 이제 그런 건데 네. 이거를 풀어주는 거 2년 동안 안 하고 쓸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거냐면 체외 진단기기니까 혈액이나 소변, 대변, 타액, 조직세포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체외 진단을 할 수 있는 기기. 그 병을 과정을 찾는 거예요. 예. 뭘 찾는 그렇죠. 거예요? 뭐 병이라든 주로 질병이죠. 제가 예. 지금 뭘 찾겠어요. 예. 뭐 쉽게 건강을 얘기해서 찾을 수 아니, 있잖아요. 이분은 혈액, 소변, 대변 갖다가 대체 건강을 찾을 수 여기 있잖아요. 저기는 뭘 찾는 거예요? 소장 보관 뭐 이런 거. 거기에도 뭘 찾으려고 이분은 피를 뽑아서 그 뽑은 피를 갖고 무슨 검사를 할 때 그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쓰려면은 이러는 그 뭐랄까 안전성 검사 이런 것들을 미리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받고도 일단 그렇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변, 대변, 피 이런 거를 가지고 검사를 통해 네. 검사하는 기계를 규제를 그동안 이제 검사를 다 통과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2년 동안 유예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유예해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어떤 뭐 기구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올 수 있잖아요.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다양한 기계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활용할 수 있다. 이걸 유예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전시가 이 특구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제 산업과 연계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정당이라 이런 데서 환영 논평을 많이 냈는데 시민단체에서는 이걸 좀 이제 걱정스러운 그 논평을 냈어요. 세게 말하면 그 철회하라. 이건 뭐 대전 시민을 상대로 뭐 실험하는 거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왜 이제 그런가 했더니 일단 그 임상 실험 제대로 그 기간을 거치지 않고 그 병원과 바로 연계해서 이거를 그 샘플을 확보해서 그 새롭게 만든 장비를 돌려봐야 되는 거죠. 예. 돌려본다는 거죠. 검사를 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2년 동안 유예했기 때문에 실제로 병원에서는 그 환자를 상대로 이거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제를 완화한 거죠. 뭐 당장 뭐 의료적인 것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치료 기술은 아니니까 뭐 큰 피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전시는 주장하지만 그동안 이런 규제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네. 특히 그 생명을 다루는 기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직접 생명을 치료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어떤 진단을 위해서 필요한 기계라면 이것도 굉장히 정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정밀한 그런 검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2년 동안 자유롭게 병원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대전시 입장에서는 이게 사람 몸에 뭘 주입하는 게 아니니까 위험성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 진단하는 것 역시도 그 굉장히 많은 그 생명 연구 윤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규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얘기는 제가 얘기하는 것 중 같고. 핵심이 그겁니다. 규제를 만든 이유가 뭐냐는 네. 거죠. 어떤 부작용과 어떤 위험성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었는데 최대한 신중하기 위해서. 산업을 위해서 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규제를 유예하고 풀어주는 특구로 대전이 지정이 됐어. 앞으로 이제 경제 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그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게 각 지역별로 한 개씩 다 네. 지금 거의 주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울산은 수소 그린 뭐 모빌리티라고 그러고 경남은 무인 선박, 전북은 친환경 자동차, 뭐 제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은 에너지 신산업. 이런 것들은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새로운 것들을 좀 개발하고 이러면 뭐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기술력도 향상이 되는 건 이해가 돼요. 이런 건 규제를 좀 풀을 필요도 있겠죠. 네. 근데 대전만 이게 사람의 생명과 그 직결될 수 있는 건강이나 생명과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산업을 규제를 확 푼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좀 셀 수 있지만 뭐 대전 시민만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대전 시민을 상대로 한 규제를 확 다른 지역은 규제가 있는데 어떤 신기술을 사용하려면 이 정도 검사는 거쳐야 된다 이런 규제가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대전만 그걸 2년 동안 유예하겠다는 이걸 제게 이런 막 거죠. 그 실험체로 떠다닐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럴 안 수도 써요. 있죠. 그런 건 안 써요. 아, 그거 안 써요. 네, 네. 오염물질 아니, 그러니까 그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규제를 푸는 게 뭐 산업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정확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규제를 만들어놓은 이유가 그것보다 우선 산업적인 측면보다 우선 그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만들어놨는데 산업을 위해서 이걸 푼다? 이건 거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반대를 하는 거고 이런 이런 규제를 하나를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되지만 풀 때도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필 대전에 있는 대형 병원들과 연계한 이런 규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뭐 체외 그 검사하는 것들이어서 뭐 아주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검사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 검사가 완전히 그 상용화되지 않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검사해놓고 그러면 당연히 의료보험 서비스 같은 것도 잘 안 될 테고 그러면 우리는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쓰고 돈은 또 더 많이 물고 우리 대전 시민이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연 대전 시민한테 좋은 건가?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건 누굴까요? 시민이 돈을 법니까 이게? 이건 어떤 기업들만 벌겠죠. 그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기업이 잘 대전 돼야 시민들이 납세유가가 어찌 있대잖아요. 보면 마루타의 느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환영할 일이 아닌데 무분별하게 이 정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도 드디어 전국 다 하는 규제 완화 하나 걸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 이 헬스케어 산업은 앞으로 유망 산업 중에 하나다 이런 평가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위험성이 있는 만큼 더 신중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꼭 반대해서 이거를 철회하라 이런 주장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보완책들은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완책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분야면 제가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보완을 하거나 뭐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의료 분야는 이거를 규제를 만든 이유는 더 철저히 해야 돼. 그 무엇보다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산업 유발 효과를 위해서 그 규제를 처리하는 거를 환영하고 있는 게 이게 굉장히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예, 논센스 같다는 있죠. 거죠. 예. 그리고 생명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기 뭐 체액이라든지 그럴 수도 어쨌든 있죠. 예, 예. 피든 뭐든 어쨌든 뽑으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개발하는데 대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질문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생겼는데요. 타 시도 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뽑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 연계해서 네, 하는 그렇지. 거니까 네. 그건 가능은 할 수 있겠죠. 그럼 대전 시민은 우리 뭐 두 병원과 연계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저는 안 가려고요. 어디예요? 충남대병원하고 여기 일지대병원 이렇게 연계됐다고 하는데요. 네. 조금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그럼 남아 있는 이제 건양대병원밖에 없네요. 왜요? 다른 데도 있죠. 성모병원도 있어요. 선병원도 있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환영할 일인지 정말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산업도 중요하지만은 그 산업보다 더 중요한 인간이라는 그런 게 있다라는 윤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네. 그 윤리적으로 좀 살도록 해보세요. 우리 그러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우리 이규현 선생님께서 교육이 행감, 아까 김상희 팀장님이 행감 얘기를 하셨는데 또 선생님이시니까 교육이
행감 얘기를 좀 더 덧붙이신다고요. 예, 저 이제 작년까지는 제가 그 수련원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제가 피감 기관에서 담당자였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멀리 가셨네요. 네네 올해는 이제 그걸 지켜보는 입장이 돼서 약간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뭐가 더 좋아요? 직위 해제돼서 지켜보는 거 아니에요? 살짝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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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올해 그 다 지켜보지는 못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관심 있는 분야들을 조금 집중해서 봤는데요. 올해 행감에서도 여전히 그 대전광역시 교육청 내부 청렴도 3년 연속 최하위 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강조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 이제 그 장재환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던 A 고등학교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이게 논의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리고 사실 교사기 때문에 또 제가 노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교육위원장을 맡으신 그 정기현 의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질의를 하실까 해서 좀 살펴봤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올해 대전광역시 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게 학교 사업 선택제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그런 업무들을 좀 줄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좀 줄었어요? 실제로 오히려 더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네. 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교원들이 업무 경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업 선택제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또 김인식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연구학교 비중이 좀 높다. 대전의 비중이 좀 많이 높은 편이다. 세종 다음으로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타시도에서 연구학교들이 많다. 연구학교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그 비율을 많이 낮춰야 된다. 지금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연구학교가 되면 또 그만큼 선생님들의 업무가 할 게 늘어나는 많아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연구학교에서 그 근무를 해봤지만 제가 느꼈을 때 또 아이들이 느꼈을 때 같이 근무한 선생님 느꼈을 때 이게 진짜 좋은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보고서가 나오면 늘 항상 아주 좋은 걸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근데 그 추진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찌 되었든 이게 정말 아이들의 교육이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보여주기 성과를 위한 이런 식의 연구학교가 운영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줄이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정책이 들어온 미리 한번 시험해보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걸 최소한으로 줄이고 일상적인 아이들의 그런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주시는데 교육위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조금 관심 갖고 살펴봤던 게 문성원 의원님께서 하셨던 질인데요. 그 교육청 예산 중에 특별교육 재정 수요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매년 15억 정도 편성을 해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급한 현안 사업이 생겼을 때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그 편성을 해놓는데 일종의 비상금처럼. 예,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실제로 사용된 현황들을 봤을 땐 주로 일선학교 시설 개선하는 데를 쓰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셨던 질의가 교육감이 방문한 학교에다가 마치 선심 쓰듯 그렇게 시설 개선하는데 교육감이 약간 선심 쓰듯 주는 이런 식의 예산, 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비판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필요한 학교들, 진짜 어려운 학교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집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래요? 알았다고 그러죠? 늘 답변은 항상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그럼 얘기하시니까요. 네. 바뀌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 소속 두 분 더 남았는데 질문 두 분 더 할까요? 네, 더 아니, 이어서. 그러니까 다른 두 분이 계셔가지고 김소연 의원이요? 아이고, 네. 우회자 의원. 네, 의회자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도 이제 그 질의하시는 것도 지켜보고 이제 올해도 지켜봤을 때 주로 아이들 학교 예술 교육에 관심이 되게 그 얘기 하시면서 이제 학교를 찾아가는 예술 무대 사업을 모든 3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3년에 한 번씩은 그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예산 편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소연 의원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하셨던 전국 11개 교육청에서 인정교과서 사용하고 있는 더불어 그 사는 민주시민 그 교과서 인정교과서를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 보고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울야 보조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런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하셨습니다. 정리가 네네. 너무 깔끔합니다. 아, 네네. 뭐 평가하세요? 제가 교육을 많이 들어갔는데 네네네. 이렇게 정리가 되다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지금 한 몇 분 말씀 안 하셨는데 네. 아까 김상희 팀장이 쭉 너저분했잖아요. 인정합니다. 예, 인정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교조 대전지부에서 좀 관심 갖고 보는 부분이 대전의 사립학교가 법정 부담금을 교육청에 내야 되는데 잘 내지 않고 있는 거 계속 문제 지적을 해왔었는데 올해도 최하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법정 부담금 환수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의들도 나왔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 산내 권령골은 한국전쟁 때 대한민국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 7천여 명을 불법적으로 학살, 안매장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는 산내 권령골, 대전 형무소터, 대전 원도심 일대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시대 흔적, DMZ 평화기행, 제주 4.3 사건 평화기행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의 평화통일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페이스북에서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검색하시면 평화통일교육문화센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임 시즌 8 웬스데이 2 대전, 네, 지난 한 주간 대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시즌 8 마지막이었는데, 예, 뭐 아까 마지막 소회는 드렸던 것 같고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 가지고 한마디씩 더 하시고 그리고 마무리하죠. 네, 김상기 팀장님부터 네. 말씀 정리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이기현 선생님처럼. 예, 아유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제가 평가하고 있었는데 평가를 받아야 될 대상이군요. 그래서 행감 관련해서는 어쨌든 의정활동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회의록이 한 2달 정도 지나면 올라올 겁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우리 이 청취자분들, 시민들분들께서도 이 행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시의회 홈페이지를 자주 들어가셔가지고 회의록을 좀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의회 의원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와 또 이후에 또 선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총체적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회의록 너무 기니까 다 읽은 게 사실 불가하니까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야 김상기 팀장님 같은 분들이 좀 이렇게 요약본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거라고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에서 그 시의회 의정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이제 1년마다 평가 결과를 얘기할 예정이거든요. 작년 거는 저희가 결과 평가를 했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장장 기자님은 예. 저 바이오 메디컬 뭐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검체 플랫폼 전문성 있고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주로 산업으로만 자꾸 연결하는 거 이런 거 참 문제라고 좀 생각하고 또 규제라는 게 생긴 건 다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푸는 것이 마치 좋은 것이냐 또 그걸 그렇게 해서 돈을 벌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이냐 이렇게 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 지금 다른 지역은 다 왜 규제 완화 특구가 돼가지고 다 돈 버는데 왜 우리는 안 돼 해서 겨우 찾은 게 이거 같아요. 근데 정말 잘못했다. 몸이라도.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걸 가지고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거 거기에 혈안이 돼서 이렇게 할까 좀 안타깝고요. 전 이제라도 차라리 이걸 처리하고 다른 산업 분야 대전에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게 낫다. 메디컬 저는 그렇게 바이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실제로 치료 목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럴란가요? 네. 저분 좀 데려가세요. 이제. 썰렁해. 이기현 선생님, 네, 말씀 듣고 마칠게요. 네. 작년에는 피감 기관의 담당자로 올해는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되더라고요. 해서 조금 더 시민분들이나 교사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는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뭐 국가로 치면 국감하고 같은 성격인 건데 그에 비해서 시민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거든요.
뭐 장장 기자님도 기사로 그런 거 많이 써주시지만은 저희 아는 것입니다도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를 좀 요약해서 시민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즌 8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즌에 뵐 수 있을까요?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 키워드 뉴스 주간 브리핑 종합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 고맙습니다.